빼고 다 오셔가지고 대단하십니다. 정말 다 시간을 너무 잘 지켜주셔가지고 좀 시작을 바로 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약간 살짝 혹시 썰렁하신가요? 괜찮으세요? 네, 네네네. 다닥다닥 사이좋게 붙어 계셔가지고 네 괜찮으실 것 같아서 제가 아까 잠깐 껐거든요. 네, 혹시 추우시면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 2026년 2학기 인비전 영어학원 설명회 와주신 어머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원장 강예지라고 합니다. 오늘 부제는 초등 고학년 영어 공부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어머님들께서 여기 앉아 계신 어머님께서 초5 이상 그리고 또 한 3분의 1 정도는 곧 초5에 들어가는 그리고 아까 전에는 또 초등학교 2학년 어머님도 미리 이렇게 좀 듣고 싶으셔가지고 오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아마 어머님들께서 제일 걱정하시는 게 중학교 대비가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걸 준비를 해봤고요. 사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 앞으로의 우리 아이의 고등학교까지 수능까지 이어지는 영어 여정 속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뭘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갖고 있는 하나의 미션은 어떻게 해서든지 좀 중학교를 갔을 때 좀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좀 드리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냥 우리 학원 와라, 우리 학원 잘한다 이런 거를 떠나서 뭘 공부해야 되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좀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사진이 좀 잘 나왔죠? 네, 돈을 좀 많이 주고 찍었습니다. 한 40만 원 주고 찍었거든요. 네, 돈값을 좀 했습니다. 네, 제 이름은 강예지고요. 좀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좀 어머님들이 그냥 지나가다가 다 아시는 그 대치동의 유명 학원들 구르다가 온 사람입니다. 네, 네, 그래서 좀 보시면은 제 특이한 이력은요. 보시다시피 저는 초등학생부터 다 가르쳐 본 사람이거든요. 제 첫 영어 시작은 파닉스부터 시작했었어요. 네. 그리고 저 친구 딸도 제가 파닉스 가르쳐줬거든요. 네. 저 파닉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거의 13년 동안 지금 계속 영어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제 마지막 여정은 고등학교 내신 강사로 계속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소위 말하는 우리 나중에 고등학교 내신 그 강의 보낼 때 또 설명회 가시면 막 그래요. 우리 반에 1등급이 몇 명 있고 작년에 뭐 전교 1등이 우리 반에서 나왔고 막 이런 거 하거든요. 뭐 저도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내신까지 같이 했던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요. 네, 요 앞에 자리 있습니다. 제가 요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원래 좀 이렇게 밖에 나서고 저는 이거든요. 완전 대문자인데요. 좀 다릅니다. 뭐냐면 약간 관종인데 좀 드러나는 관종은 아닌 느낌이에요. 뭐냐면 좀 나대는 거를 좀 안 좋아해요. 그래서 SNS 활동 같은 거를 제가 일절한 적이 없었고 사실 저 혼자 2년 동안 교습소 할 때는요. 거의 숨어서 정말 저 산속에 숨어 있듯이 정말 조용히 홍보도 하나도 안 하고요. 그냥 그렇게 운영을 했었는데 올해 이제 학원으로 제가 확장해서 나온 겁니다. 나오면서 제가 인생 처음으로 SNS 활동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여기 몇 분 이제 계실 거라고 보는데 제가 스레드라는 이제 SNS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1월 말에 그래서 2월 초 이럴 때 시작을 했는데 이제 5주, 6주 이렇게 됐는데 제가 오늘 기준으로 1,400명이 팔로우가 생겼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제가 거기서 나누는 이야기가 뭐냐면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고학년으로 가는 그 갈래에서 우리가 제일 힘든 거잖아요. 뭘 해야 되지? 맨날 여기 가면 이 얘기하고 저기 가면 저 얘기하고 초등학교 4학년까지 이렇게 막 해놨더니 갑자기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영어 다 필요 없습니다. 막 이러잖아요. 이때까지 했던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중학교 때까지 그렇게 해서 막 했더니 지금까지 영어 잘못하신 겁니다.
또 고등학교 돼서 또 이렇게 해야 되고 근데 그게 과연 뭐가 진실인가 진짜 뭘 들어야 하나 제가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다 경험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정확한 로드맵을 좀 설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컨텐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없습니다. 좀 희귀템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SNS 활동을 하니까 조금 더 좋게 봐주시고 그리고 또 오늘도 좀 할 얘기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부원장님 아까 음료 나눠주시면서 네, 인사 한번 드릴게요. 네, 부원장 장영선 부원장님입니다. 네, 부원장님도 저랑 아엘리에서 만났어요. 네, 그래서 아엘리에서 만나서 이제 연이 좀 오래됐습니다. 저희가 한 거의 6년 가까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5, 6년 정도 됐는데 거기서 중고등부에서 만나서 지금까지 잘 이어오고 있고 원장님께서도 보이시죠? 여기 보이시나요? 인문대 수석 졸업을 할 정도로 영문학과 뿐만이 아니라 이대 영문과 플러스 인문대 수석 졸업을 할 정도로 진짜 꼼꼼하시고 아이들 정말 사랑하시고 다년간에 좀 캐파가 넓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나서 프로그램을 런칭을 하게 됐습니다. 자, 저희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러면은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초등학교 5, 6학년이 정말 중요한 학년이라고 제가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초등 5학년이 중요할까요? 초등학교 5학년이면 만 몇 세죠, 어머니? 10세, 11세 뭐 요렇게 되지 않나요? 그 시기가요. 이제 인지 발달적으로 10세, 만 10세 정도가 되면은 논리적인 그런 구조적인 이해, 뇌가 좀 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고가 좀 확장이 되고요. 구조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감으로 이때까지 그냥 자연스럽게 해왔던 이거를요 좀 정확하게 이게 왜 이렇게 돼야 되고 설명을 하면서 이해하는 그런 영어로 이제 전환이 될 수 있는 머리가 커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자꾸 초등학교 5학년 되면 문법 시작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초등학교 4학년에는 뭐 빠른 분들은 4학년 때부터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대부분 4학년 때까지는 괜찮아. 5학년 때부터 시작하면 돼. 라고 하는 이유가 만 10세부터 이런 머리가 커지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중학교 기초 쌓기. 중학교 기초가 뭘까요? 중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뭘 것 같으세요? 문법? 네. 또 단어.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중학교에 갔을 때 가장 갖춰야 할 학생의 덕목. 스스로 할 수 있는. 자기주도. 네. 네. 사실 중학교 기초 체력은요, 암기입니다. 암기를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가장 힘들어하는 제가 이 말을 좀 싫어하긴 하는데 굳이 설명하자면 한국식 영어학원 이렇게 보내잖아요. 저희도 한국식 영어죠?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어머님들이. 네, 한국식 영어학원이라고 하는데 그 한국식 영어를 보냈을 때 가장 많이 부딪히는 경우가 암기예요. 단어를 몇십 개씩 때려 넣는데 애가 미쳐버려요. 문법을 막 자꾸 외우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애가 막 나뒹굴어져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그게요 3개월 하면 바로 된다 아니거든요, 어머니. 아이들은 시간이 되게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체력이 만들어지는데 빠르면 1년, 느리면은 2년 정도는 걸립니다. 그래서 5학년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5학년부터 그걸 시작하면 중학교 1학년 들어가기 전에 기초 체력이 단단하게 만들어져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중학교 가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제가 이거는 유인물에도 이제 조금 적어놨습니다. 혹시 집에 가셔서도 한 번 더 보실까 싶어가지고 유인물에 대단한 정보까지는 없고요. 오늘 하는 것들 좀 리캡할 수 있도록 제가 조금 정리해서 적어놓은 거라서요. 집에 가셔서 한번 또 오늘 뭐 들었지? 생각나실 때 열어서 보시면 됩니다. 중학교에 가면요. 일단 1학년 입학을 하면요. 시험을 바로 보진 않아요. 뭐 단대부중 뭐 이런 데 보내시면요. 1학기 때 바로 시험을 보긴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대부분의 여기 학교들은요. 자유학기제 1학년 다 자유학기제거든요. 지금 그게 무슨 말이냐 1학기나 2학기 둘 중 한 학기만 시험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한 학기에서도 어떤 학교는 중간은 안 보고 기말만 볼게 이런 학교들, 그러니까 학교의 재량에 맡기겠다라고 하는 게 자유학기제예요. 그래서 자유학기제를 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수행평가로 그냥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사실 중학교 막 되게 겁먹고 들어갔는데요. 애들이 중학교 1학년 때 펑펑 놀아요. 아주 신나게 놉니다. 체험학습 쓸 거 다 쓰고요. 어머님들도 뭐야 별거 없네? 언제 놀러 가지? 캘린더 보시고요. 엄청 막 그럽니다. 네. 네, 1학년 지필고사 이제 시작되게 되면요. 대부분 2학기입니다. 2학기 때 시작이 되게 되면요. 이제 똑같이 그냥 중간 기말 이렇게 본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요때 보는 그 지필고사는 약간 좀 전초전, 약간 프리 내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신은 내신인데 이제 생기부라고 하잖아요. 생활기록부. 그러니까 우리 중학교 때 사실 생활기록부는 아무데도 쓰일 데가 없거든요. 딱 한 군데 빼고 특목고 입시 할 때 빼고는 특목 뭐 그런 전사고 뭐 영재고 이런 거 말고는요 쓸 일이 없어요. 네. 그런데 만약에 이걸 챙기는 아이라고 할지라도 1학년 거는 안 들어갑니다. 현재 기준으로는요. 또 교육과정이 막 바뀌면서 어떤 식으로 정책이 나올지 모르지만 이때까지는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안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거는 뭐 또 아이들이 또 펑펑 노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되겠죠. 실패해도 돼, 괜찮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중학교 때는 학기별로 선정이 산정돼서 중간고사 성적 따로 나오고 기말고사 성적 따로 나오는 게 아니라요. 중간, 기말이랑 수행 다 합쳐가지고 하나의 성적으로 나오거든요. 1학기 성적, 2학기 성적. 근데 한 학기당 성적이 89.5점 이상이 되면은 반올림 해줍니다. 되게 제너러스하죠. 반올림을 또 해줘서 A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한 반에 40% 이상이 A예요. 영어 기준. 이 동네. 영어 기준. 40% 이상 A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거의 절반이 다 A다. 왜냐면 이거는 조금 못 봐도요. 수행평가 비중이 40%나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수행평가 뭐 대단한 거 없거든요. 그냥 외워와라. 그래서 외워서 암기해서 달달달달 외워서 시험 보고 그냥 쓰기 시험 보고 약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진짜 정말 학교에 적의가 없지 않는 이상 진짜 사춘기를 심하게 앓고 있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다 챙겨서 점수가 A는 가까이는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이들이 웬만하면 그냥 정상적인 아이는 웬만하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평균 5쪽에서 6쪽 정도의 짧죠. 시험을 45분 이내에 완료해서요. 대부분 이 동네에서 많이 영어 노출이 있었던 친구들은요. 시험을 한 20분 만에 보고 그냥 잡니다. 네, 그 정도로. 그리고 내신 대비를요. 4월, 6월, 9월, 11월 그러니까 내신이 있는 전달에 한 달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중간고사는 주요 과목 위주로 한 4-5개 보고요. 기말고사는 전체 과목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개략적으로 이제 좀 아시면은 좋을 정보. 중학교에 가면 대체 뭐가 그렇게 달라지길래 중학교 그러는 거야?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실패하냐 성공하냐는 뭐가 가르는데? 중학교 가서 흔들리는 사례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 어휘를 제대로 외워본 적이 없다. 제대로 외워봤다는 게 뭐냐면요. 진짜 말 그대로 단어책을 봤다가 아니라요. 그냥 어렴풋이 때려 맞춥니다. 동사인데 막 형용사로. 뭐 명사인데 동사로 쓰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품사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어. 문법 용어에 대해서 하나도 알지 못해서요. 문제를 풀면 또 문법 문제를 막 풉니다. 그래서 뭐 맞출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고 막 그런데요. 목적어가 뭐야? 이러면은 오늘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목적어가 뭐야? 그럼 대답을 못합니다. 영어를 타 과목처럼 공부로 여긴 적이 없다. 이런 경우 생각보다 많거든요, 어머니. 그냥 어머님들도 그렇잖아요. 언제까지 옛날식 우리 공부했던 것처럼 공부시켜. 맨날 그 문법이랑 아직도 이런 거 배워? 그런 적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좀 약간 쓰는 영어, 라이팅 시키고 스피킹 시키고 이런 것들 하다 보니까 뭔가 공부로서의 영어를 안 해보고 중학교를 입학하는 친구들이 이 동네에도 꽤나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좀 뜨끔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독서를 전혀 하지 않는다. 네. 영어뿐만이 아니라 한글 독서 포함해서입니다. 독서를 잘 안 하는 학생들이 진짜 많습니다. 시간 없어서 안 하는 게 제일 크겠죠. 네. 그런데
뒤에 가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요. 이렇게 가면요. 중학교 가서요. 정말 무조건적으로 흔들리게 됩니다. 왜냐면 어휘가요. 내가 아는 그 어휘가 아닐 때가 많고요. 나는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 어휘가 아니고요. 이런 경우가 다 나오게 돼요. 문법 용어를 왜 알아야 되냐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학교 들어가서 선생님이 설명하시는데 학교 선생님은요. 용어에 대한 설명 없이 그냥 바로 용어를 써버리십니다. 투부정사를 아주 기초적으로 다 설명해서 보어라는 게 뭐냐? 보어를 다 기초적으로 나눠서 설명 안 해주십니다. 왜냐면 진도가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무슨 격, 무슨 용법 이러면서 바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애들이 학교에서 이해를 못해요. 학교 수업이 어려운 게 아니라 용어를 이해 못해서 완전히 힘들어합니다. 네. 그러면은 누가 성공하느냐? 이게 좀 잘렸는데요.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들어주시면 돼요. 어휘 공부를 당연히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아까 나왔던 거. 어휘 공부 착실하게 했다. 뜻, 스펠링 여기까지만 해도 훌륭합니다. 뜻, 스펠링만 해도 어느 정도는 쳐낼 수 있어요. 근데 예문 정도까지도 꼼꼼하게 해주면 진짜 많이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문법, 용어들, 문법의 전체적인 거는 다 알 수가 없어요. 어차피 머리가 작기 때문에. 그런데 기본적인 품사라든지 문장 성분 같은 거를 확실하게 이해를 하는지. 그리고 중학교 수준의 영어 학습을 미리 접하고 많이 연습했다. 아까 전에 제가 뭐라고 했죠? 중학교의 덕목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암기. 암기를 많이 해보고 올라갔다. 아닌 학생이랑 엄청난 차이가 처음부터 벌어집니다. 완전한 격차. 그리고 마지막 독서를 꾸준히 해왔다. 독서를 많이 했다고 시험을 잘 보는 거 필연적으로 잘 보지는 않거든요, 어머니. 절대로 독서를 많이 했다고 무조건 뭐 반드시 1등급이 나오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왜 이렇게 독서를 그러냐면요. 독서를 많이 하네. 특히 한글 독서 많이 하고 진짜 사회적인 지식이나 이런 거 역사책 이런 거 많이 읽은 친구도 있잖아요. 완전히 달라요. 아이의 수준이. 상식 수준이나 배경 지식이 너무 달라서요. 얘기를 해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런 친구는 영어 좀 늦어도요. 나중에 단어만 많이 때려 넣어주면요. 갑자기 여기 있던 애가 여기 갑자기 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미 논리가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독서 하는 거거든요. 짬내서라도 계속 책을 읽혀주셔야지 중학교 가서 그리고 나중에 고등학교 갈 힘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모든 것이요. 중학교 가서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중등 설명이 아니잖아요. 초등 설명이잖아요. 근데 왜 자꾸 중학교 얘기만 하냐. 이거를 초등학교 5학년부터 하셔야 돼요. 중학교 공부를 중학교 가기 전에 하면 안 됩니다. 100m 달리기 하는데 혼자 한 10초 뒤에 출발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차이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똑같이 출발한다고 해서 똑같이 뭐 13초, 14초 되게 빠른 속도로 도착하는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최소한의 기본값을 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 얘기를 듣다 보시면 저 사람은 진짜 사교육자라서 선행 엄청 강조하네. 이렇게 좀 약간 선행팔이 약간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무조건적으로 학습자 중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불리해요. 선행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애가 울면서 엄마한테 원망을 해요. 지가 안 해놓고 엄마한테 왜 나를 선행을 안 시켰어? 나 이것 때문에 다 포기할래. 어차피 따라갈 수가 없어. 그래서 아이들이 중학교 때 딱 들어가면요. 사춘기가 될 때 이따가 또 얘기할 거거든요. 완전히 벌어지기 시작하니까 거의 뭐 3년 정도의 차이가 나기 시작하거든요. 진짜 많이 달려온 친구들이랑. 근데 그 3년의 차이는 진짜 큽니다. 이 친구가 고3거 풀고 있을 때 얘는 중3거 풀고 있어. 이 차이가 여기서 고등학교 내신 가서 상대평가를 해버려요. 이 친구랑 얘랑 똑같은 경쟁을 해야 돼요. 그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리미리 어느 정도는 대비시켜 주셔야 된다. 너무 무리한 선행을 하라는 게 아니라 목적이 있는 뭘 바라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럼 중학교 가서는 뭘 하는데? 고등학교 거 해야죠. 중학교 가서는 바로 고등학교 거를 달리셔야 됩니다. 중학교가 100m면요. 고등학교는 10km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래 달리고 있는 애가 이기는 거예요. 중학교는 진짜 반짝 스퍼트 내서 막
달려서 이길 수 있어요. 진짜 운 좋으면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팽팽 놀다가요. 내신기가 딱 한 달만요. 학원 가가지고 미친 듯이 암기하고 머리가 기본 머리가 있다는 가정하에 미친 듯이 암기하고 그냥 달달달달달 외우고 선생님이 찍어준 것만 막 공부하고 A 다다다다다 받아요. 실제로 그런 학생들이 이 동네에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중학교에서는 괜찮은데 고등학교는요. 꾸준하게 계속 앉아서 지금 한 6년, 7년, 8년을 쭉 해온 친구들이 거기서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40%가 A라고. 40% 중에 그 40% 안에서 한 5%? 10%도 안 되는 그런 학생들만 고등학교 가서 안정적인 1등급을 내는 거죠. 나머지는 다 들러리가 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적어드렸어요. 학습의 연결고리라고 해서 어머님들께서 지금 학년의 이슈가 다 다르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학년의 이슈는 다르지만 한번 생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치학이나 초등 저학년일 때는 첫 노출을 하고 흥미 유발을 시켜서 영어를 좋아하게 만들고 계속 할 수 있게 만드는 거 하셨잖아요. 초등 저학년에서 이제 3, 4학년으로 갈 때 노출 극대화하시고 막 라이팅 넣고 미교하고 막 그죠? 원어민 수업하면서 즐겁게 했잖아요. 그쵸? 머리를 키우는 시간이에요. 디베이트도 하고 초등 5, 6학년 때는 구조적 머리가 발달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학습을 어느 정도 시켜주셔야 돼요. 암기하는 법. 암기를 해서 조금 단련시키는 법, 훈련하는 법을 배우셔야 되고요.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 실전 시험 능력을 많이 훈련해야 되죠. 그리고 구멍을 채우고 심화학습을 시작하고요. 마지막으로 고등학교는 뭐 해야 됩니까? 증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기간을요. 이때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증명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한다. 근데 조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중학교 때까지 이렇게 막 했는데 갑자기 중학교 때 이렇게 나왔잖아요. 구멍 채우기. 갑자기 왜 구멍을 채우지? 왜 그런지 혹시 아실까요? 왜 구멍을 채울 것 같아요? 갑자기 잘 나가다가 선행을 잘하다가 그냥 괜히 불안해서. 어머님들께서 지금은 전혀 생각을 안 하시고 계실 겁니다. 그냥 어렴풋이만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항상 이런 애들이랑 맨날 지내잖아요. 전 매일매일 이런 애들이랑 지내거든요. 이때가 되면요. 어머니께서 이 아이를 위해서 세워놓으신 그 인생의 모든 계획,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내 맘대로 되는 게 단 1도 없습니다. 왜냐면 사춘기가 오거든요. 저희 애는 벌써 왔어요. 6학년인데 그거 아니에요, 어머니. 그거는 그런 척 하는 거고요. 그건 그냥 꼬장 피우는 거고요. 진짜 사춘기는 어머니 진짜 무섭습니다. 집을 나가요. 실제로. 물론 이 동네 학생들은 집을 나가도 스카이 있긴 하지만 갈 데가 없어서 엄마 껌딱지라 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또 어디 가지도 못해요. 근데 일단은 사춘기가 시작되면요. 아이들이요. 그냥 공부를 안 한다가 아닙니다. 뇌가 굳어요. 정말로요. 저는 너무 신기한 장면들을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애가 갑자기 바보가 돼서 와요. 작년까지 너무 다 잘 외우고 단어 시험을 틀린 적이 없는 애예요. 근데 갑자기 남자애가 오더니 50점 막 이렇게 맞는 거야, 단어를. 너 왜 이래? 왜 안 외웠어? 선생님, 안 외워줘요. 전 진짜 뭐 글렀나 봐요. 갑자기 막 이래요. 근데 얘가 사춘기를 겪으니까 뇌가 그렇잖아요. 진짜 이제 박사님들 나와가지고 막 얘기한 거 보면은 사춘기의 뇌는 아예 정상인의 뇌가 아니라잖아요. 완전 그 정신 질환이 있는 그 뇌랑 비슷하다고 하잖아요. 진짜 맞습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오늘 이것만 알고 가셔도 소득이 있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때까지 많이 해놓으셔야 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많이 해놓은 학생은요. 그나마 여기 잠깐 쉬어가고 이지하게 가도 조금 좀 마음이 조금 그래도 덜 그래요. 근데 여기까지도 안 하고 있다가 이것까지 겹치잖아요.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져요. 진짜. 아이도 이겨내고 나서도요. 너무 힘들어하고요. 왜냐면 내가
이 동네에서는 그냥 정말 안 좋은 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 너무 그냥 항상 꼴찌 이렇게 되는 낙인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어머니들께서 이런 것들 조금 생각을 해주시고 앞으로 지금 계획하시는 거에 분명히 이 부분이 생깁니다. 이 사춘기 기간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초 5, 6 아직 뭐 엄마 말 안 듣는다 해도 아직 잘 들을 때거든요, 어머니. 그래서 이럴 때 어느 정도 노출을 좀 많이 시켜 놓으셔야 된다. 수학하느라 바쁘시잖아요. 수학하느라 바쁜 거는 너무너무 잘 압니다. 수학이 너무 중요하니까. 그런데 영어를 못하면 대학교를 못 가요. 원하시는. 왜냐면 또 좋은 대학교 보내고 싶으시고 그럴 때 영어 때문에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제가 많이 떠들었으니까 많이 떠들었으니까 좀 시험지 같은 거 좀 보면서 좀 분위기를 좀 더 다르게 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게 중학교 내신 시험이거든요. 학교는 뭐 따로 안 적어놨는데 도곡, 역삼, 진선 뭐 이렇게 해놨습니다. 네. 보시면은 1학년, 2학년, 3학년이거든요. 그냥 한번 쭉 보시겠어요? 제가 설명은 따로 드릴게요. 한번 보시고 느낌이 어떠세요? 어려워 보이시나요? 오늘은 반응이 많이 없으신 설명이어서 네. 혹시 어때 보이는지 쉬워 보이시나요? 아니면 어려워 보이시나요? 학년이 다른 건가요? 네, 1, 2, 3입니다. 보시면은요, 솔직히 말해서 뭐 가까이서 막 다 보지는 않아도 막 되게 막 뭐 무슨 뭐 이렇게 막 뭐라고 할 만큼 막 5학년부터 막 해야 됩니다 할 만큼 뭐 그렇게 어렵게 보이지는 않지 않아요? 그냥 솔직히 말하자면요, 영어 노출 늦지 않고 제가 아까 말한 대로 미취학부터 이렇게 그냥 쭉쭉쭉쭉 해온 학생들 있잖아요. 그냥 지금 초등학생 때도 이거 풀어도 얼추 그래도 맞춥니다. 뭐 100점까지는 아니더라도 문법 같은 거 몰라가지고 그냥 100점까지 아니더라도 얼추 그래도 맞출 수 있는 정도예요. 근데 뭐 이렇게 난리법석이야? 꼼꼼하지 않고 암기하지 않으면 못 푸는 문제들을 또 넣어놓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데 요즘에 뜨는 용어가 있어요. 중학교 내신은 예쁜 쓰레기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중학교 내신은 예쁜 쓰레기래요. 왜 그런 말이 나온지 아시겠어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얘는 아무리 좋아도 내가 특목고 보낼 거 아니면은 쓸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희 일비 하지 말라라는 의미에서 그 말이 나왔는데, 그래서 그래서 일희 일비 하지 말고 중학교 내신은 좀 잘 봐도 너가 잘하는 거 아닐 수 있어. 좀 못 봐도 너무 그렇게 낙담할 필요는 없어. 거기서 네가 배우고 꼼꼼하게 채워가면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해요. 여기서부터 갈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완벽을 위해서 100점을 위해서 진짜 전교 1등 전교권에서 노는 친구들은요, 아무리 내신이 예쁜 쓰레기라고 해도요 올백입니다. 그거는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내가 그거를 열심히 그거를 받기 위해서 막 고군분투 해본 적이 있느냐 없느냐가 고등학교 가서 갈리는 거예요.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야, 내신 받을 때는 왜 내신 이렇게 쉬운데 막 이렇게 오랫동안 붙들고 있어? 왜 이렇게 막 자꾸 막 달달 외우라고 하는 거야? 본문하기 옛날처럼 막 왜 그렇게 시키는 거야? 그거 힘길러 주는 거예요. 나중에 고등학교 갔을 때 그런 걸 해본 애랑 아예 안 해본 애는 공부 방법 자체가 달라요. 암기 과목이잖아요, 영어도. 그러니까 암기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시험이다. 아까 잠깐 모르고 스포가 됐는데 고등학교 시험 어떠신지 잠깐. 네, 이거는 제가 1차 설명회 1학기 설명회 때도 좀 보여드렸었던 건데 1학기 설명회 때 이거 보시더니 신문지 같아요 뭐 이러시더라고요. 네. 저도 사실 이런 거 가르쳤던 사람이고 이런 거 변형 문제 다 만들고 막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도 저도 너무 싫거든요. 근데 이거를요, 이런 이게 한 면이거든요. 이게 몇 페이지인지 아세요? 아까 요거는요
4페이지 5페이지예요. 요렇게 귀여운 시험지. 예, 4-5페이지거든요. 요거 몇 페이지인지 아세요? 15페이지. 네, 15페이지가 나옵니다. 이거 진짜 요새 뜨고 있는 남고, 자사고, 중동고 시험지고요. 여기 숙명, 진선, 여고 이렇게거든요. 숙명여고 보세요. 이게 한 문제예요, 어머니. 지문이 아니에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숙명은 주관식 없거든요. 객관식인데요.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진선은요, 그냥 내신을 안 듣습니다. 왜 안 듣는지 아세요? 내신 수업이 인기가 없어요, 진선은. 어차피 아무도 예측을 못 하거든요. 진선은 진짜 잘하는 애들만 그냥 알아서 잘하는 애들만 먹고 있는 그 층이다. 진선여고는 2025년 기준으로 한 1학년, 이 5등급제 바뀐 1학년 있잖아요. 자퇴생이 전교에 29명이라고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어머니. 네, 자퇴생이 29명. 갑자기 이제 초등 설명하다가 왜 갑자기 이렇게 고등학교 내신 시험지를 이렇게 들고 와서 나를 착잡하게 만드는가 이 여자는.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의 끝을 상상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냥 바로 앞에 있는 단면적인 것만 보고 계시면은 결국 후대응이거든요. 닥쳐서 대응하시면은 그때 이미 늦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자꾸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과 이것이 전혀 상관이 없을 만큼 난이도 차이가 너무 심하지만 이거를 압도적으로 잘했던 학생들은요, 이것도 압도적으로 잘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내신은 중요하다. 그 힘을 길러주는 걸 언제부터 해야 된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어머니, 여기까지 가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어요? 1, 2년 안에 안 됩니다.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5년의 시간을 부어도 될까 말까인데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대비를 해줄 것인가? 네. 그러면 앞에서 언급한 중학교 가서 성공하고 고등학교 가서도 문제 없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저희의 비법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제가 여기 요인물에요. 몇 페이지냐면 4페이지예요, 어머니. 이렇게 제가 수업 구성 이렇게 해서 뭐 따로 그거는 이미지 같은 거는 넣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저는 이미지를 여기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 저희가요 Reading Trinity라고 해서 독해 삼위일체 3가지의 독해를 다 녹여냈습니다. 첫 번째는 구문 독해, 두 번째 지문 독해, 세 번째 원서 독해. 일반적인 한국형 입시학원에서 좀 만나보기 힘든 구조의 독해예요. 사실 저희가 거의 뭐 유일무이하다고 봐도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먼저 구문 독해부터 설명을 드리면, 많이 들어서 요새 또 많이 다시 뜨고 있잖아요. 구문 독해. 구문 독해 하는데 구문 독해 대체 뭐지? 구문 독해는요, 해석하기 위한 독해이기도 하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청크를 배우는 독해예요. 청크라는 게 뭔지 아시죠? 덩어리 지어서 학습하는 거. 구 형태, 절 형태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아이들이 문장으로 가기 전에 문장 안에도 이렇게 카테고리들이 나눠져 있어. 얘네들을 블럭처럼, 레고 블럭처럼 이렇게 쌓는 거야, 문장은. 그냥 단어 하나하나 따로 하나, 뭐 하나 따로 하나 이렇게가 아니라 얘네가 하나의 그룹핑을 통해서 문장을 구성하는 거야. 라는 거를 가르쳐 주는 게 구문 독해예요. 근데 대부분 이런 교재들을 많이 쓰거든요. 이 모든 학원들에서. 비학군지에서도 많이 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원들이 구문 독해를 잘 못 가르쳐요. 그냥 해석을 하는 걸로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구문 독해는 직독직해, 어머니 들어보셨잖아요. 직독직해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뭐냐면 문장 구종파, 주어가 어디까지야? 동사는 어디에 있어? 목적어는 어디 있어? 보어는 뭐야? 얘가 뭘 해주고 있어, 이 문장에서? 그리고 수식어, 꾸며주는 말은 어디에 있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그걸 가지고요, 네가 문장으로 만들어봐. 입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이건 실제로 저희가 하고 있는 퀴즈예요. 이걸 배워서요, 그냥 해석하는 숙제만 내는 게 아니라요, 오면요, 이런 식으로 퀴즈를 봅니다. 퀴즈를 봐서
보시면은 이렇게 배열 같은 것도 하고요. 밑에는 완전 영작을 합니다. 제가 단어 3개밖에 안 줬어요. 단어 3개만 주고 이거 보고 한글에 맞게 문장을 영작해야 되는 거예요. 문법에 맞게. 네. 요 연습을 해야지 아까 전에 나온 그 고등학교 가서 거기에서 또 서술형이 어마무시하거든요. 이걸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두 번째는 지문 독해예요. 제가 이거를 지금 시간이 있기는 한데 영상이거든요. 제 수업한 영상. 근데 얼굴은 안 나와요. 제 목소리만 나오는데 제가 이거를 넣기는 넣었는데 빠르게 1.5배 감기를 했는데 너무 화내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제 말투가 조금 이렇게 좀 강하잖아요. 좀 딱딱 꽂히는 이런 말투잖아요. 그래서 이거 보여드려도 되나? 애 잡는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좀 마음이 들었는데 틀까요? 한번 볼까요? 네, 기니까 다 보진 않을 거고요. 그냥 이런 식으로 가르친다. 초등학생들한테도 이렇게 가르친다. 초등학생들한테 자 여기 밑줄 그어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자, shopper, should understand 동사.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요. 지문 독해는요. 앞에서 우리가 구문 독해 했잖아요. 이거 다 한 거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어머니. 여기까지 와서 또 문법으로 여기 shopper는 명사고 should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나왔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학원들 정말 많거든요. 망치는 겁니다. 독해를 시켜야 돼요. 논리적으로. To understand. 쇼핑리스트를 이해해야 한다. 뭘? Using any of these sources of information. 이런 정보 출처들을 어떤 것이든 using. 사용하는 것이 할 cost. 뭐가 있다고? 비용이 든다고. 비용이 든다는 뜻이에요. 자, 꼼꼼하게 읽었어요. 다시 한번 머릿속에 생각해보라고. 그러나 쇼핑백들이 이런 정보 출처들을 사용하는 것이 비용이 든다는 것을 이해해야 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사업을 보세요. 사업을 왜 나온 거야? 역적이라고 하는 걸 우리 이제 어려운 말로 역적이라고 부릅니다. 역적은 왜 쓰는 거죠? 상반되는 이야기, 영이 되는 이야기를 접한다. 나는 역적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역적이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뒤에 내용이랑 앞에 내용이랑 화난 거 아닙니다. 뭐야? 네. 상반되는 이야기들이 나올 거다. 뒤에 무슨 내용 나는데? 샤퍼들이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는데 뭘 이해해야 된다는 거? 비용이 든다는 걸 이해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비용이 든다는 것은 조금 긍정적인 이미지예요? 부정적인 이미지예요? 약간의 부정적인 이미지지, 그치? 자, 그러면은 앞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앞에 강조할까요? 약간 긍정적인 내용이 나왔을 것인데 무엇을 해? 아직 뭐라고 나와요, 이거 또? 힌트가 또 있어. 힌트 찾아내세요. 이러한이라고 말하려면은 앞에 뭐가 나와야 돼? 그 이러한을 받아줄 수 있는 무언가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얘가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해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절대 제 속도에서는 이 정도는 아닙니다, 어머니. 분명히 뭐가 나왔을 것이다? 정보 출처. 정보 출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것. 지금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거 수능형 독해거든요, 어머니. 이건 좀 높은 반에서, 초등 높은 반에서 하고 있는 거긴 한데요, 어머니. 중요한 거는 이거를 어릴 때부터 사고를 이렇게 돌아가도록 시켜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하나 읽으면서 그래 해석했어 이런 식으로만 가는 거는 시험력에는 도움이 되지 않아요. 꼼꼼하게 읽을 수는 있겠죠. 네, 그런데 그렇게 읽지 않고 지문 독해는 이런 식으로 큰 맥락을 가지고 왜 이 말이 들어왔고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대체 뭐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뭘 유추할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는 수업을 초등학생 때부터 한다.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이제 원서 독해를 합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은 되게 유명한 교재들 많죠. 레벨별로 저희가 반이 있기 때문에 모든 레벨 동일한 교재를 읽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 상황에 맞게 또 아이들의 또 그 인터레스트에 맞게 거기에 설정을 해서 저희가 교재를 고르게 되는데요. 그래서 픽스된 교재는 없습니다. 커리큘럼 상으로 무조건 요거 다음에 이거예요. 이런 게 아니에요. 아이들의 상황을 따라서 제가 하는 골드만 같은 경우에는 딱 수업을 열었더니 다 남학생들인 거예요. 전부 희한하게. 그래서 이걸로 먼저 시작하려고 했는데 이미 표지부터 안 읽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농구 하면은 좀 읽지 않을까? 그리고 이 책이 되게 문학적인 가치가 되게 높은 책이거든요. 시예요. 시. 그 애들이 시 읽을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재밌게 해보자. 이런 식으로 가고요. 무조건 어려운 책 안 읽습니다. 왜냐면 이때까지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어떤 학원을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학원들이요. 저도 그런 학원에 있었고, 네, 저도 그렇게 저는 그 이맥 머시기에 있었을 때는 이런 거는 초등학교 1학년들이랑 했었어요. 네, 진짜. 그러니까 수준이 막 높은 건 아니라는 거죠, 이 책들이. 그런데 그렇다고 읽지 말아야 되냐? 아니거든요, 어머니. 성인들도 아이들 책, 어린이 도서 읽고 할 수 있잖아요.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자기 수준에 맞는 여러 가지 책을 읽으면서 좀 생각하고 글도 써보고 이렇게 하는. 그게 계속 필요하다. 긴 문해력을 위해서.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라이팅입니다. 저희도 라이팅을 해요. 그런데 오해하지 마실 게 그 초등 영어 학원에서 하는 그런 에세이 라이팅만 막 계속 막 3 paragraph, 5 paragraph 이런 거 하고 그런 게 아니라요. 진짜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라이팅을 해요.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시험지 있잖아요. 그 퀴즈. 이게 다 라이팅을 위한 겁니다. 문법적으로 정확한 라이팅을 적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제부터 초등 고학년부터는요. 문법에 어긋나는 문장은 그냥 아무리 예쁘게 써도 안 됩니다. 다 틀려요. 0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훈련을 지금부터 하는 거죠. 초등학교 때부터. 그리고 수행평가나 독서록이나 자기소개 나중에 만약에 또 특목이나 이런 데로 갈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데에 자기가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면접이나 이런 거에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에세이 라이팅도 하게 되는 거죠. 대신 수준에 맞게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그 브론즈반의 북 리포트입니다. 책을 읽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자기 그거를 요약도 하고 요약을 좀 이렇게 시켰어요. 그리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파트는 이런 거야. 이런 것들 사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안 하거든요. 잘. 그냥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했으니까 그냥 이제 그만하고 문법 해. 아니면 계속 해줘야 돼요. 왜냐면요. 실제로 어떤 학교를 가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여중이나 이런 데서는요. 이런 좀 긴 라이팅 쓰는 이런 것들도 가끔씩 수행평가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가서도 수행평가에 이런 것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은 시에서 아까 그 농구 있잖아요. 거기서 좀 특이하게 그 저자가 좀 특이한 기법을 써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 따라해 본 거예요, 애가. 자기 걸로. 그래서 진짜 정말 잘 쓰는 거거든요. 뭐 내용까지는 볼 시간은 없지만은 되게 이런 식으로 또 연습도 해보고. 그리고 이거는 골드반 북 리포트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2바닥 정도를 이렇게 또 쓸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해주는 거죠. 뭐 하면서? 앞에 있는 것들 다 하고 뒤에 나오는 것들 다 하면서 이것도 다 하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문법 걱정이시잖아요. 문법 이렇게 개념부터 합니다. 그냥 냅다 문제 풀어라 가르치지 않고요. 정말 하나하나 특히 초등부일수록 더 세밀하게 들어가요. 그리고 수업만 하느냐 이거를 배우면 다음에 퀴즈까지 봐요. 네. 그리고 단어는 단어 암기라고 안 하고 전 단어 소화라고 하겠습니다. 한 번에 40개에서 60개를 외웁니다. 한 번에. 많죠? 네. 많은데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암기력을 키운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거를 초등학교 5, 6학년에 해놓지 않으면요. 중학교 가서도요. 제가 진짜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봤어요. 중학교 1학년인데 저는 이때까지 단어 20개 이상을 외워본 적이 없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그런 수준이 되어버려서 이 정도로 암기를 시키는데 대신 처음부터 90점, 100점 맞으면 좋겠지만 못 맞아도 괜찮아요. 왜냐면 지금 이거 보시면 다 다른 시험지예요. 처음 한 바퀴 돌 때는 그냥 뜻만 외워봐. 하나만 써도 돼. 다 안 써도 괜찮아. 하나만 외워봐. 대표 뜻만 외워봐. 두 번째 할 때는 자 스펠링 한번 써봐. 세 번째 바퀴 돌 때는 자 예문에 한번 넣어볼래? 그럼 예문의 뜻을 알아야죠. 같은 단어입니다. 지금 전부. 같은 책인데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야 이거의 명사형 한번 적어봐. recognize는 recognition이야. recognition을 한번 적어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완전히 소화가 되게. 그래서 책을 1년 동안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막 뜯어져요. 막 표지 다 찢어지고. 그렇게까지 해서 다 꾹꾹꾹꾹 집어넣고 중학교로 올려보낸다. 그러면 중학교가 너무 편해져요. 아이들이. 단어의 자신감 정말 많아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의 꼼꼼한 첨삭과 관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숙제를 제출하게 되면요. 하나하나 저희가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하고요. 뭐 시제 하나 틀린 것까지도 저는 이렇게 적어요. 야, 현재 시제잖아. 왜 과거로 적었어? 현재로 적어봐. 현재랑 과거는 의미 자체가 완전 달라지는 거야. 되게 잘한 친구거든요. 근데도 수정할 것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첨삭해서 다음 시간에 받아서 다시 고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라이팅을 써도 제가 여기 보이시죠? 여기 지금 좀 약간 흐려져가지고 그런데 여기 제가 하고 저는 이런 문법만 고쳐주는 게 아니고요. 이런데 코멘트 줬습니다. 야, 너 진짜 재밌다. 너 이런 생각을 했네? 되게 웃긴다.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좀 빈약한 것 같은데 근거가. 그럼 이렇게 한번 써볼래? 이런 식으로 같이 소통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매번 수업이 끝날 때마다 매일 뭐 했는지 오늘 대체 뭐 하고 왔냐 얘가. 오늘 이거 했습니다. 좀 빡세죠 어머니? 진짜 많습니다 뭐가. 그런데 너무 그럼 이것만 하다가 시간 다 가는 거 아니야? 이게 다 하나당 5분에서 6분이에요. 5분 하나 보고 5분 하나 보고 5분 하나 보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그래서 퀴즈처럼 짧게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항상 머릿속에 암기할 겁니다. 선생님 다음 시험 이거죠? 다음 시험 이거죠? 항상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거. 시험력을 준비해 놓는 거는 중학교 가기 전에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좀 감사하게도 후기가 정말 좋은 후기가 너무 많습니다. 다 때려넣지를 못해가지고 뭐 좀 아쉬울 정도인데 이렇게 막 후기가 너무너무 항상 이렇게 감사하게도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진짜 보내보신 어머님들께서 남겨주시는 후기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겠죠. 네. 그럼 이제 좀 저희가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좀 간략하게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희가 반이 지금 현재 레벨 자체는 세부적으로 보면 저희가 올해는 이렇게 구분이 좀 생기게 돼가지고 4가지의 레벨이 됐는데 골드가 2개로 쪼개진 이유는요. 독해력은 두 반 다 비슷한데 어떤 학생들은 이제 아직 문법에 대한 조금 노출이 좀 적었던 거죠. 그래서 노출을 이제 해야 되는데 갑자기 여기 애들은 중2 거를 2바퀴째 돌리고 있어. 여기 들어가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천천히 한번 나가보자. 요 반은. 독해는 똑같이 나가되 그런 반이어서 이렇게 2개가 나눠지게 됐고요. 실버랑 브론즈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브론즈도요 어머니 보시면은 중2, 중1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문법 같은 경우는 중1까지는 완벽하게 하고 할 수 있으면 중2 조금 맛보기까지도 할 수 있게 그렇게 대비시키고요. 교재는요 제가 앞에 막 깔아놨는데 그냥 대충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만약에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이따가 끝나고 오셔가지고 어떤 교재 쓰는지 구경을 해보시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스케줄은 제가 거기다가 뒤에 마지막 페이지에 넣어놨으니까요. 거기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진짜 안 될 것 같은데요. 우리의 테스트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시는 어머님들도 계세요. 저희 초등부 같은 경우에는 올케어라는 반이 있어요. 좀 여러 번 많이 부르고 싶은데 저희가 둘이서만 수업을 하는지라 좀 시간이 많이 여의치가 않아서 매주 수요일에 한 번에 3시간씩 와서요. 진짜 소량의 교재로 이걸 그냥 파먹는 약간 현행 플러스 선행? 여기 현행이라고 했지만 사실 그건 중학교 거 하기 때문에 사실 현행은 아닙니다. 선행인데 진짜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을 위해서 좀 만들어진 반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단어랑 필수 암기 자료 같은 거는 저희가 다 제공을 해드립니다. 단어장을 사거나 뭐 이렇지는 않아요. 왜냐면 요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뭐가 많아지면은 다 안 해 엄마. 못하겠어. 하기 때문에 좀 최소한의 교재로 이렇게 하고 있고 진짜 요거는 부원장님께서 진짜 열심히 가르쳐주고 계신데 이런 거 있잖아요. 요일 써봐. 못 써요. 웬스데이 집에 가서 오늘 웬스데이 한번 써보라고 월 써봐. 어거스트 써봐. 막 이런 거 못 씁니다.
숫자 써봐. 숫자 뭐 있을까요? 뭐 웬만하면 쓰겠죠. 12 뭐 이런 거 써봐. 뭐 진짜 기초 부족한 학생들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 다 짚어줘야 되는 거. 그래서 만약에 테스트에서 일정 점수가 못 나왔다 하시면은 요 반이 추천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저희는 4학기제로 운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3월까지가 저희가 지금 1학기였고요. 4월부터 2학기 진행을 하니까 3개월 단위로 끊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학기 입학은요, 내일부터 테스트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미 설명회 안 오셨는데도 이미 그냥 먼저 잡으신 분들도 있으셔가지고요. 그냥 언제든지 잡으실 수 있으니까 평일 중으로 제가 토요일은 제가 혼자 나와서 해가지고 토요일은 좀 어렵고요. 그래서 평일 3시에서 7시 반 사이에 테스트 보실 수 있고요. 성적 상담 후에 레벨 확정돼서 배정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 마지막으로 철학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인비전이라는 단어 자체가 비전이 들어가 있잖아요, 어머니. 그래서 인 하면은 뭔가를 가능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볼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하도록, 마음속에 그리도록. 그러니까 뭔가 내가 비전을, 내 앞으로의 미래를 그릴 수 있게 학생들이. 그래서 3가지의 E로, 3E's 해가지고 처음에 efficiency. 저희는 일단 효율이라는 말을 되게 말하기 나름인데 사실 시간에 낭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거,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 시간 낭비하시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efficacy 해서 효용성이죠. 진짜로 이게 그냥 애가 즐겁게 했어요. 많은 것을 배웠어요. 이게 아니라 진짜 실전에 나갔을 때 진짜 이게 먹히냐. 이게 또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excellence. 그게 탁월한 실력으로 나올 수 있느냐. 이 3가지를 가지고 저희가 앞으로도 운영을 하고 또 아이들 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혹시 뭐 관련해서 Q&A를 좀 하려고 하는데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